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의 이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지난번 60갑자, 갑자와 을축에 이어서 오늘은 병인과 정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병인과 정묘는 사실 조합으로 따지면 비슷한 느낌이 많습니다. 자, 일단 병인, 정묘 둘 다 불과 나무가 하나의 기둥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요. 그럼 병인과 정묘는 거의 같은 뜻이겠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너무나도 단순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병과 정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조합 특징도 너무나도 다르고요. 인과 묘가 가지고 있는 지장 간의 특징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둥으로 묶여가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의 조합을 먼저 좀 뜯어보자면, 자, 병화는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비춰주려는 따사로운 태양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병화였고,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막 세상 밖에 나와야 하는 땅속에서 아직 자라나고 있는 모습의 생명체죠. 그러면 이 병이 인을 만나게 되면 과연 목생화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 자, 이게 여기서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화가 인목을 만났다고 하니까 목생화를 얻어서 병화가 커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자, 이 인이라고 하는 구조의 특징 자체가 애초에 겨울에 가까운 나무였고요. 아직 제대로 나무의 성질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땅속에 숨어있는 나무에 더 가깝다라는 게 특징이니까 병화의 입장에서 이 인목의 기운을 얻으려면 오히려 병화가 인목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땅속에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 모습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으로 인해 따사롭게 땅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병화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병이라는 글자의 조합은 이걸 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병화가 인을 위해 희생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냥 목생화를 받은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 중기를 보게 되면 병화가 있으니까 그래도 병화 기준에서 인을 만나면 어느 정도 힘이 지탱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그거 어느 정도 작용은 하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원초적으로는 병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병인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도움은 받아요. 이러니 선순환의 구조는 가능해진 모습은 나옵니다만, 애초에 병화가 희생해야 되는 구조가 들어갔다라는 건 인식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병인이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상 병화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이 인을 위해서 조금 더 쓰면서 인목을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주시면 좋은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묘라고 하는 글자는 너무나도 다른 뜻이죠. 자, 일단 정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곳으로 모여지는 집중적인 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열기를 한 곳으로 모으고 하면서 하나의 열을 만들죠. 그리고 묘라고 하는 글자는 일단 단순하게 그냥 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정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목생화 구조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정화 입장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열기를 목생화를 받으면서 쓸 수 있으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정묘일주라고 하는 게 걱정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정화, 자, 정화일주나 뭐 정화를 다른 글자에 갖고 있었을 때 정묘가 된다면 이 정화의 기운은 어느 정도 발현이 잘 됩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묘입니다. 자, 병인의 구조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병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목이 잘 자라서 성장하면 병화도 힘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정묘의 구조는 너무나도 다른 뜻이죠. 정묘는 묘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특징을 보면, 자, 묘는 지장간에서 보다시피
갑에서 을로 변태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뀌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을의 성향이 강하죠. 근데 을은 어때요? 자유롭게 분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강한 글자가 을이잖아요. 그 의지를 묘가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벗어나고 활동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건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분산의 힘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중의 힘이 강하죠. 그럼 이 집중의 힘이 강한 글자인 정과 분산하려는 모습이 강한 묘가 만나면 누가 과연 피해를 크게 볼까? 바로 묘라는 글자가 정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라는 모습이 나와요. 분산하고 자유롭게 활동해야 되는 이 묘라는 글자를 정은 못살게 굴기 시작하죠. 사실 이걸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뭐 정묘일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게 얘기하면 선생님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바꿔주고 싶어. 너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 줄 테니까 잘 바꿔봐라.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연애에 대한 모습이든 사람과 사람의 모습이든 우리가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나 이런 관계였었을 때는 지적을 받고 싶어서 사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억압이나 답답한 마음을 얻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할 거고요. 그러한 마음을 어쨌든 가지면서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정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다는 표현은 그걸 자신은 좋은 생각으로 좋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조금 짜증남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조합이 정묘에 관련된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으로 좋은 표현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저 사람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받아야 되지? 아,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좀 커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라는 구조도 볼 수가 있는 게 정묘에 대한 글자 특징이 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묘가 가지고 있는 뿌려줘야 되는 생기가 억압받게 된다라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화인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화가 가지고 있는 글자 입장에서 묘라고 하는 생기를 빨아들여서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런데 밑에서는 피해 볼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병인 그리고 정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오행상으로 보면 똑같죠. 불하고 나무, 불하고 나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인과 정묘를 그냥 불과 나무니까 목생활을 받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천간의 글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지지라는 글자는 이 지장간에 도대체 이 글자가 왜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을 만들고 있는 이 글자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생활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병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이 조금은 약해지기 쉬우니까 분명히 불 받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기둥이 돼야 돼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인이라는 구조 자체는 병화가 조금은 더 주변 환경 인자해서 불을 더 얻어 쓰는 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올 거고요. 정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겠죠. 불이 약한 구조는 아니게 되니까. 다만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묘를 통제하고 싶은데 묘가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서로 좀 언밸런스하고 힘든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르게 될 거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도 좀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병인과 정묘에 대한 글자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